오늘 이제 5회차 수업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이제 사진 촬영 여러 가지 모드들 중에 재밌게 좀 찍어보시라고 파노라마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파노라마 사진을 이제 오늘 되니까 이제 올려주셨어요, 막. 근데, 이제 생각만큼 잘 안 되시죠? 네. 네, 여기 지금 마인이라는 분도 파노라마 사진하고 그다음에 여기 워터마크까지 넣어서 해주셨는데, 이게 끊겼어요. 그죠?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펭귄. 펭귄, 요거 쌍디사에 만드셨죠? 예,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이 좀 돼야 되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보셨는데, 이게 끊겼어요. 그죠? 이게 잘 안 되죠? 예. 근데 인물 사진으로 이렇게 음식 찍으니까 음식으로 찍어도 되지만,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좀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좀 이제 돋보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선생님이 이제 살짝 약간 각도를 틀고 지금 찍으셨기 때문에 여기 초점이 맞고 뒤쪽이 이제 흐려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위에서 찍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오겠죠. 이제 왜냐면 이제 아웃포커싱 되는 거는 피사체에 맞은 제품하고 이제 앞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앞에 초점이 맞으면 뒤에 거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 모드에서 찍을 때보다 만약에 인물 위주의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사진 모드보다는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을 때 훨씬 더 돋보이게 인물이 돋보이게 찍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사진을 찍었지만 편집 모드에 가서 내가 다양하게 또 이제 다양한 모드로 또 바꿔가지고 흑백 사진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도 만들 수 있잖아요.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사진이어도 주인공만 컬러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흑백이 되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흑백 사진도 찍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찍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는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였었잖아요.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가 여기 이 하얀 박스와 얇은 박스 있죠. 네. 이 얇은 박스를 이 하얀 박스가 벗어나면 얘가 이제 끊어져요. 자동으로 꺼집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촬영하는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도 얘가 어느 정도 이게 인지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쌍둥이 사진 찍을 때는 이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게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얀 박스가 서 있으면 사진이 안 찍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찍으시는 거야. 쌍둥이 사진은.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사진 촬영자를 돌아서 다음 장소에 가서 서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찍어주고, 그 다음 또 돌아서 또 가서 서 있고 이렇게 해서 찍어줬었는데, 이제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파노라마를 이렇게 가서 찍고 여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벗어나요. 카메라가 가서 하얀 박스가 가서 여기 찍었어요. 그래 벗어난 상태로 와요. 그럼 이 상태로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 돼요. 그 다음 장소로 이 박스 안에 다시 갖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넣어놓고 움직이면 찍히는 거죠. 움직이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 놓으시면 이제 사진이 되는 건데, 결국 뭐냐면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을 만약에 이제 찍게 되면 내가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서 이 상태로 찍힌 상태에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안 찍는 거예요. 그럼 얘를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으면 얘가 움직이면 이제 움직인 상태로 얘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이 상태로 와서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움직이면 이 상태로 찍히는 거예요. 스톱을 시키면 지금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왔죠? 요게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죠? 예, 여기가 지금 여기 놓을 때 지금 흔들려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잘렸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화살표가 가로로 말고 세로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죠?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자, 이게 선생님 찍고서 만약에 움직이는 방향을 내가 내려오게 되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인식을 하는 거고, 이 상태에 선생님 움직이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노라마를 다 좌우로만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위 아래로 되기 때문에 높은 빌딩이나 높은 나무나 높은 탑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사진을 찍어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천장서부터 찍어서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책상까지 찍었을 때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천장부터. 그러면 높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되게 웅장하게 나오겠죠? 높은 나무가 있을 때 사진에 내가 사진 모드에서 당기지도 않고 안 돼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노라마로 선생님 찍으신 사진이 좌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위 아래로도 지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빌딩이나 높은 이런 나무,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이제 추천은 남이산 같은 다음에 이제 메타스콰이어 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진 모드로 찍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때 요 하늘까지 같이 다 나오게끔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파노라마로 찍어주면 아마 엄청나게 웅장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웅장한 사진. 근데 그런 사진을 찍게 되는 게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울을 가져왔어요. 이 거울을 가져온 게 뭐냐면 그거였죠. 이 거울 앞에는 물건이 있는데, 이 앞에는 물건이 어깨끔 찍는 거. 이것도 파노라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찬가지. 거울을 먼저 찍어주고 거울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벗어났을 때 얘를 치우는 거죠. 치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울에는 물건이 있는데 거울 안에는 이 앞에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거울을 먼저 찍어요. 거울을 먼저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해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가서 제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치울게요. 자, 그럼 이제 사진이 어떻게 됐나 봐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 지금 물건이 없는 거 지금 나온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찍어주는 이런 모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거울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거울은 있는데 거울 앞에 물건이 없다.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사진을 이제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선생님들이 요 파노라마 거울 한번 하는 거는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모드에서 또 재밌는 모드가 이 슬로우 모션도 좋아요. 슬로우 모션. 선생님 저는 이제 S25로 되면서 슈퍼 슬로우 모션이 없어졌어요. 24까지는 있었는데 슈퍼 슬로우 모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이 슬로우 모션이 뭐예요? 우리가 영상을 찍게 되면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많은 물을 따를 때 물 떨어지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거 떨어져서 우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런 왕관 모습이 이제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슬로우 모션을 찍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런 이 슬로우 모션만 콘텐츠로 잡아서 쇼츠를 올리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슬로우 모션만 내가 연습을 해서. 이게 뭐냐? 그 올리시는 분이 어떤 쇼츠 콘텐츠냐면 큰 풍선에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해놓고 이 사람이 바늘을 콕 터뜨려요. 그러면 얘가 텅 터지는 그 슬로우 모션을 항상 담아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뜨려요. 밑에 이제 못이 있는 상태로 떨어뜨리면서 터지면서 이 폭발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거를 쇼츠로 찍어. 그냥 항상 야외에서 찍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찍는데 항상 조회수가 엄청나요. 근데 그것도 연구를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의 풍선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풍선 안에 풍선을 넣고
풍선을 한 3개 정도 넣어서 물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뜨렸을 때 하나 터졌을 때 한번 퍼지고 또 두 번째 또 터졌을 때 또 터지고 세 번째 또 터졌을 때 또 터지는 이런 영상이 하는데 실패한 영상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풍선이 안 터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떨어뜨렸는데 풍선이 안 터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도 아주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만약 반려견 같은 경우 있다면 반려견이 뛰어오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담아보면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왜냐면 그 막 뛰어오다가 중간 정도에 슬로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슬로우가 걸리면서 뛰어오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이쁘게 나오거든요. 강아지들이. 그런 모습들을 슬로우 모션 담아주시면 나중에 블로그 쓰실 때도 재밌게 이렇게 영상 이런 슬로우 영상 해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제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제미나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링크만 제미나이에다 갖다 놓고 엔터만 그냥 쳐도 얘가 분석 다 해줘요. 그러면 선생님 찍은 영상이 우리 반려견 영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얘한테 올려놓는 거죠. 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여주면 얘가 분석을 하겠죠. 그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 영상을 분석을 해서 블로그로 써달라고 하시면 되잖아. 어떤 감성으로? 50대 감성으로, 40대 감성으로 우리 반려견의 어떤 그런 뛰어난 모습을 블로그로 써달라고. 그러면 얘가 글 써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는 블로그도 배우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사진도 많이 찍으셔야 되고,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다는 건 뭐냐면, 제미나이로 사진을 올려서 사진을 분석해. 우리 해봤잖아요. 사진 분석해서 시를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시 쓰는 거하고요. 디카시로 써달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얘가. 디카시라는 건 정의가 돼 있어요. 딱 우리나라에. 그래서 디카시는 5줄 이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디카시로 작성해줘 하면은 시를 딱 5줄 이내로 작성을 해줘요. 예. 시를 딱 사진을 분석을 해서 그건 AI 디카시고 정통 디카시는 사진을 분석을 하지만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정통 디카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디카시 막 하면 AI를 뭐 디카시로 시 쓴다, 시집 낸다 이렇게 하면은 AI 디카시긴 해요. 그거는 일반 정통으로 쓰는 디카시는 아니래요. 제가 이제 정통으로 쓰시는 디카시 시인 작가님한테 강의를 듣고 왔는데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로 사진 올려서 디카시는 뭐냐면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을 AI한테 줘서 얘가 분석해서 시를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써줘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 써주는데 정통 디카시는 뭐냐면 사진을 내가 이제 그 딱 한 가지 그냥 딱 이렇게 논점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수박을 찍었어요. 수박을 찍어서 제미나이한테 분석해서 디카시 써달라고 하면 수박 이야기가 나와요. 수박 얘기가 나와. 근데 정통 디카시 시인들은 수박 얘기가 없어요. 수박 얘기를 안 하고 수박이 아니라 얘는 참외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를 쓰는 게 걔네 정통 시인들이 얘기하는 정통 디카시래요. 수박을 찍었지만 시 안에는 참외 얘기밖에 안 해요. 참외 얘기.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수박을 비유해가지고 참외 얘기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디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통 디카시. 그래서 AI 디카시하고 이제 정통 디카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우리는 정통 시인도 아니고 어떤 작가도 아니니까 AI한테 시를 써달라고 하면 디카시를 써달라고 하는 거하고 시 써달라고 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해보시면 얘가 시를 쓰는 거하고 디카시를 써달라고 할 때하고 틀립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재밌는 사진 촬영이 있어요. 영상 촬영이. 하이퍼랩스. 이거 시간을 다루는 얘기거든요. 하이퍼랩스는 시간을 다루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퍼랩스로 찍은 사진들은 이런 영상들이에요. 이런 영상들. 하이퍼랩스 찍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AI로 영상을 만든 건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하이퍼랩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건데, 자,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만약에 주인공이 서 있다 그러면, 주인공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다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예요. 하이퍼랩스. 아이폰에서는 이제 타임랩스인데 선생님이 많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이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막 지나가는 막 귀신처럼 지나가는 영상이 나오고 본인은 가만히 서 있고 본인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상들.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들고 찍으면 힘들어요. 이거는. 왜냐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초 정도 지나야지만 1초가 돼요. 20초를 찍어야지만 1초가 돼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찍고 싶으면 30분의 1초예요. 30분의 1초인가 2초가 돼요. 그러면 30분 동안 내가 들고 있어 이렇게 찍고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여름 휴가 가실 때 어떤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어떤 일이었고 도시가 아닌 곳을 떠났을 때 밤에 별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걸 사진을 찍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이퍼랩스에다 딱 놓고 하늘을 비춰놓은 상태로 전원 연결해 놓고 그냥 밤에 자세요. 그냥 바깥에 놓고. 그러면 한 12시부터 찍었다 하면 4시간 정도, 5시, 6시 이렇게 찍었다 하더라도 몇 초 안 되는 거야. 4시간 찍었어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20초도 안 돼요. 이게 영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밤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궤도 이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밤하늘 별 궤도. 그러면 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담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쫙 이게 보여요. 진짜 멋있는 영상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보여드리면 요건 아까 이제 슬로우 모션이었는데 이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슬로우 모션.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설거지하는 모습을 카메라 앞에 삼각대 놓고 눌러서 딱 찍으면 이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요리하는 칼질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냄비에 이제 찌개 끓는 모습도 한번 찍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즐겨찾기를 해놨나? 이거는 이제 프로 동영상. 이거는 이제 프로 동영상인데, 프로는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프로는 초점을 안 맞춘 상태에서 서서히 초점에 맞아가면서 찍어주는 모습. 그러면 이걸 뭘 찍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그 호숫가, 그 다음에 바닷가 가면은 이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윤술이 있잖아요. 이 윤술을 초점을 안 맞추면 되게 이쁘게 보입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우리 초점이 안 맞으면 조명빛 같은 게 전구 있잖아요. 전구 같은 조명빛이 눈으로 초점이 잘 맞으면 그냥 전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 그냥 노란 불빛이에요. 그냥 노란 불빛. 그래서 프로 동영상은 이런 식의 이제 영상도 담을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찍어놓은 곳 중에 제가 구름 지나가는 거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랩스를 찍은 거거든요. 이건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거의. 근데 하이퍼랩스를 찍으면 이런 영상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는, 하이퍼랩스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밤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아. 그러면 하이퍼랩스 찍어 놓으면 자동차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만. 그 하얀 자동차 지나가는 불빛만 불빛이 보이게끔 찍을 수가 있어요. 하이퍼랩스로.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에 이동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퍼랩스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달리는 이런 것도 이건 이제 차 안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달리는 모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영상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점이 안 맞으면 이 조명빛들이 자,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면 그 초점이 서서히 맞아가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뭐다? 아까 프로 동영상. 프로 동영상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하이퍼랩스는 이제 아시겠죠? 하이퍼랩스는 근데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하이퍼랩스로 가시게 되면 상단에
이 속도가 있을 거예요. 하이퍼랩스 기능이 있으신 분만 가능해요. 예, 요게. 요거를 속도를 60X니 뭐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오토로 되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배열이 나와요. 다양한 배열.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시죠? 예. 그러면 오토는 얘가 AI로 그냥 찍는 거예요. AI로. 이 사람이 뭘 찍는지 얘가 아니까 그거에 맞게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을 하나씩 눌러보면 상황에 적합한 속도로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60X는 일몰이나 일출. 일몰이나 일출. 요게 있죠? 선생님들 숫자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30X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는 사람. 요런 거. 15X는 하늘의 구름. 하늘의 구름. 그 다음에 10X는 차. 이렇게 되어 있고 5X는 역동적인 사람, 움직이는 사람을 찍고 싶을 때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00X가 느리게 움직이는 별을 찍을 때 300X. 요게 이제 30분 동안 찍어도 2초인가밖에 안 찍혀요. 찍히는 게. 그러니까는 1시간을 찍어도 4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4시간을 찍어도 16초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5X는 달리는 자동차 불빛만 보이게 찍을게. 그 다음 15X가 이제 밤에 빠른 속도가 지나가는 속도를 찍고 싶을 때 이런 게 이제 각각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온 거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로 그냥 불편하면 그냥 오토로 놓고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하이퍼랩스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하이퍼랩스,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파노라마, 뭐 인물 사진 요런 것만 가지고도 진짜 재밌는 사진, 재밌는 영상을 내 스마트폰 안에 담을 수가 있다. 네. 우리 아이들 노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담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반려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찍을 때 슬로우 모션 담아놓으면 진짜 이쁘고, 그 다음에 뭐 밤하늘의 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름이라든지, 요즘 이 구름 많을 때 이런 게 찍어놓으면 되게 멋있는 구름들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몰일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하이퍼랩스로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하이퍼랩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해가 막 지는 모습을 빠르게 질 때 이제 시간을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때 하이퍼랩스를 쓰는 거다.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 동영상은 한번 요것만 알려드리고 시간을 마지막 할애할게요. 이 프로 동영상은 우리가 프로는 전문가가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조절하면서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 동영상에서는 여기 ISO라는 게 있고 A라는 게 요 셔터 스피드고요. 여기 S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EV 값이 있고 그 다음에 WB라는 거는 이제 세곤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F라는 거는 이제 매뉴얼 포커스와 AF는 오토 포커스. 요거가 이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뉴얼 포커스를 쓸 거고, 선생님들이 여기 프로 동영상 있으신 분 있죠? 예, 그러면 여기 ISO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ISO 클릭.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나와요. 그죠? 슬라이드 바가 나오는데 여기 왼쪽에 자동이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동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노랗게 바꿔놓으세요. 자동을 클릭을 해서 노랗게. 예, 있으신 분은. 왜냐면 그러면 얘가 이제 AI가 발길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발길을 지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발길을 이렇게 알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얘가 이제 이 맞게끔, 이 밝기에 맞게끔 잡아주는 게 셔터 스피드. 마찬가지로 여기도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지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자동을 눌러주세요. 자동. 요것도. 그러고 나서 포커스는 수동으로 놓을 거예요. 포커스는 M 수동으로 놓고,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자동. 이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 세곤도예요. 세곤도인데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랗게 돼요. 그럼 따뜻하게 된다는 거죠. 노랗게 된다는 거는 따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낮아지면 이렇게 파랗게 돼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색온도가 우리가 카페를 많이 가시면 카페 가서 사진 찍으면 다 이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전구들이 이런 전구들이 아니라 노란 전구가 많아요. 카페는. 그래서 약간 따뜻한 느낌을 받다 보니 사진이 되게 다 이쁘게 나와요. 카페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커스만 수동으로 놓는 거예요. 포커스만 수동으로 놓고, 포커스 가보시면 슬라이드 바 있죠. 슬라이드 바가. 한번 슬라이드 바를 저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0에다 갖다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돼 있죠? 초점이 하나도 안 맞죠? 예, 이렇게 안 맞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슬라이드 바로 쭉 움직이면 초점이 맞을 때 어떻게 되냐면, 초점이 맞았다 그러면 이 피사체 주변에 녹색 라인이 보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녹색 라인이 보이시나요?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녹색 라인이 보일 거예요. 초점이 맞으면. 이게 초점이 맞은 상태예요. 녹색 라인이 볼 때가. 요게 초점이 맞은 거고, 다시 녹색 라인이 없어질 때까지 일로 쭉 일이 되게끔 밀어버리면 일로 가도 초점이 아예 안 돼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생님이 좌우로 흔들면서 초점이 맞으면 녹색이 되는 상태가 초점이 맞았다. 그 다음에 다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하냐면, 이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이 상태로 놔두시고, 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호숫가나 이 물 위 이런 데를 찍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게 예쁜 전등 같은 게, 이제 불빛 같은 게, 뭐 별빛 정원 같은 거, 만약에 이제 그 덕평 휴게소 가면 별빛 정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찍고 싶을 때, 찍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은 상태로 놔두시는 거야. 이 상태에서 녹화 버튼 눌러요. 녹화 버튼 누르고 초점을 서서히 움직여서, 이게 선생님들 이제 내가 맞고자 하는 피사체가 녹색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야. 지금 녹색이 됐어요. 요게 초점이 맞은 거야. 요 상태가. 그럼 요 상태에서 좀 보시다가 다시 서서히 또 원위치로 가는 거지. 요렇게 원위치로 가서 녹화 버튼을 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끄시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가서 이제 윤술이나 아니면 조명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 이렇게 찍어 놓으면 영상 자체가 되게 이쁜 영상이 나옵니다. 이건 프로 동영상에서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아예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 동영상에서는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일문 동영상에서도 찍을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동영상에서도 이런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프로 동영상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ISO나 셔터 스피드나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놓은 이유가, 이것까지 맞춰가면서 찍기에는 순간에 차를 다 놓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자동으로 놓고 포커스만 선생님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며 밝기며 색감 이런 거 다 맞춰주니까, AI가 해주니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숙제예요, 이것도. 요 프로 동영상으로 요런 거 찍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밤에 조명, 도로가 만약에 뭐 문막이든 기업 도시에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명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온 상태에서 선생님이 길가에서 한번 찍어보시면 이 예쁜 조명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다가 초점을 쫙 맞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초점이 안 맞는 요런 상태의 영상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자, 2개. 이제 프로 동영상을 하나. 이제 파노라마는 이제 뭔지 아셨으니까 하실 거고, 이제 하이퍼랩스로 구름을 찍든 자동차 지나가는 걸 찍든 아니면 뭐를 찍든 뭐 여러 가지 찍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하이퍼랩스로 시간의 움직임을 찍는 거니까. 아니면 일모를 찍으셔도 되고, 한번 찍어서 그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요거를 일주일 동안 해서 뭐 꼭 수업하는 날 올리지 마시고 하는 날 올리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서 뭐 저도 이제 좋아요 눌러주든지 엄지척 눌러주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뭐 톡을 남기셔도 되는 거고,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죠. 지금 해봤으니까 파노라마도 해봤고 이 프로 동영상 하이퍼랩스 다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찍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 사진 모드는 이 사진 카메라만 가지고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폰은 AI가 탑재가 되긴 했지만 아이폰은 아직까지 갤럭시 25를 못 따라와요. AI 기능조차도 못 따라오고 그냥 단순히 사진 모드에서 영상 모드에서 찍는 그 느낌이 좀 현재까지 아이폰이 좀 느낌이 좋은 거고, 그 외 AI 기능이라든지 편집 기능이 아직은 갤럭시가 낫다고 봐요. 갤럭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편집을 다다음 주에 이제 또 할 텐데 그때 앱을 써도 되지만 우리 앱을 안 쓰고 우리 갤럭시 안에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앱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왜냐면 새로운 앱을 배우느니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갤러리에 들어있는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최신 폰에 한해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해요. 최신 폰에 한해서.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폰을 바꾸게 될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 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이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전까지 게임을 하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 스마트폰이. 그래서 AS를 갔어요. 그랬더니 메인보드가 나갔대. 그럼 그 데이터는 못 살려요. 메인보드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쓰셨어요? 그랬더니 한 6년 썼대. 6년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데 전화번호 모으면 다 날라간 거야. 예. 그랬더니 이제 삼성 A센터 직원이 하는 얘기가 6년 정도 쓰셨으면 거의 수명 다 된 거래. 예. 그래서 데이터 백업을 해놓고 쓰시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시든 주소록 같은 것도 백업을 하시든 그렇게 써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쓰시면 오래 쓰는 것도 좋긴 해요. 좋은 거 있긴 하지만 내 손에 익으니까 그래서 쓰셨지만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그런 고려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쓰시려면 데이터 백업, 그 다음에 오래 쓰시면 배터리도 하루를 못 가잖아요. 배터리만 교체가 가능해요. 배터리만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델이 단종이 되면 부품이 안 나와요. 예, 부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워치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스마트워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업도 필요하다. 백업 데이터.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들 해놓듯이 전화번호, 주소로 이런 것도 백업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다. 한번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 걸 해드릴게요. 이제 AI를 활용한 나만의 감성 사진 카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거고 그 앱을 설치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안에 사진 많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사진이죠. 뭐 보정도 해보신 적 없죠. 네. 근데 터치 한 번으로 내 사진이 예쁜 수채화 사진이 돼요. 수채화 사진이. 이게 보시면 이런 수채화 사진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진처럼.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수채화. 이 그냥 사진인데,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수채화 사진이 된 거예요. 수채화 그림. 그러면 내가 찍었던 사진이 좀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수채화로 바뀌면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탈바꿈. 그래서 이렇게 바꿔지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캘리그라피 글씨 있죠? 예. 이것도 내가 쓴 것 아니에요. AI가 합성해 준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카톡이나 많이 받아보셨죠? 카톡에서 이런 사진들 막 해가지고 명언,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데서 해요. 거기선 아주 또 템플릿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도 그냥 갖다 만들어진 템플릿에 내가 터치만 해서 글씨만 바꾸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써도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이 템플릿도 캔바 지금 이게 캔바니까 캔바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 모양에서 글씨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이 터치 한 번으로 멋진 이렇게 수채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자,
그냥 일반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요것도 그냥 사진으로 보면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인지. 요 사진이 제가 이제 최근에 찍은 건데 요 사진이에요. 근데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을 퀴니 페인트로 제가 터치했더니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건 캘리그라피고 퀴니 페인트가 밑에 내려가는데 어디 갔냐? 여기 바뀌었죠? 이 사진 이쁘죠? 네, 이렇게 사진이 바뀌고 풍경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풍경 사진이 이렇게 도로 사진도 그렇고 도로 사진도 이런 도로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꽃을 찍었으면 이렇게 수채화. 그래서 이런 사진 앱을 보여드렸더니 수채화 그림 그리시는 화가님이 이렇게 바꿔서 이걸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되겠다고. 그냥 사진을 그려도 내가 표현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얘가 표현해주는 이 수채화 그림처럼 한번 그려봐도 되겠다. 우리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걸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물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거 저예요. 네. 몇 년 전이요? 이거요? 35년 정도 됐어요. 35년 정도. 24살 될 거예요. 24살 때. 예, 한참 청년이었죠. 요게 이렇게 꽃 이쁘잖아요.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도로도 이렇게 산이 있는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나는데 멋진 사진이 나. 여기에다가 내가 멋진 명언글을 캘리로 딱 써서 딱 붙여놓으면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내주면 어때요? 되게 이쁘겠죠. 예, 이런 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부 사진을 했는데 이쁘죠?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사진에는 얼굴이 이렇게 나와도 누군지 못 알아봐. 네, 수채화를 바꿔놔도. 그래서 충분히 사진을 쓸 수가 있다. 네. 아까 그 사진하고 같은 장소예요. 이 사진이 아까 보이셨죠? 같은 사진. 이게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스타일이 다른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걸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같은 장소인데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청강대 이천에는 청강대인데 청강대 주차장에서 여기 이제 강의실랑 건물을 올라가려면 약간 언덕에 있고 이렇게 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갈 때마다 그 10주 동안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제 3월부터 찍었으니까 6월까지 그러니까는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계속 찍은 걸 이제 보여드렸던 거 해놨던 거고 요런 사진들 근데 이쁘잖아요. 네, 요런 사진들이 있게 요런 사진인데 요걸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 무슨 앱이냐? 선생님들이 요런 앱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퀴니 페인트예요. 퀴니 페인트. 자,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퀴니 페인트 선택하셔도 돼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채화 효과 필터 여기 나와 있고 만약에 아이폰 쓰시는 분은 비카소라는 거예요. 비카소. 근데 이게 무료예요. 무료인데 예전에는 광고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광고가 없었다가 이제 많이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광고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가 붙는데 근데 수채화는 한 번만 구매하면 돼요. 한 번만.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만 구매하면 되는데 커피값보다 싸요. 스타벅스 커피값보다 쌉니다. 자, 설치해보세요. 일단 설치. 설치 되셨어요? 하고 계세요?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퀴니 페인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퀴니 페인트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Q&I 이걸로 나와요. 이거예요. 요거예요. 썼더니 여기 나올 거예요. 수채화 효과 필터.
그 다음에 이게 해바라기 정물화. 요거예요.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피카소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피카소요. 앵무새 같은 것도 있고 새가 있고 새 있어, 새. 새? 응. 그 앵무새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두 모양의 그거예요. 그거 설치하시면 돼요. AI 예술 사진 설치.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 들어가면, 요것도 광고가 있는데, 이거 들어가시면, 자, 요게 메인 화면이에요. 설치 다 되셨죠? 네. 안 되신 분? 설치 안 되신 분? 다 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 상단에, 여기 상점 한번 눌러볼게요, 상점. 그럼 금액 나오죠? 얼마예요? 6,500원? 그죠? 커피값밖에 안 되죠. 근데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만 구매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이거 구매하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난 광고 보는 게 귀찮아 하실 때는 그냥 한번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요 화면 이제 놔둘게요. 요 화면으로 올게요. 요 화면. 메인 화면. 메인 화면으로 와볼게요. 자, 메인 화면을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갤러리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카메라는 뭐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먼저 불러와 볼게요. 갤러리. 자, 갤러리 터치. 그러면 선생님 이제 최신 사진 찍은 걸로 위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쭉 올려서 선생님 찍은 사진 한번, 풍경 사진이 좋아요. 풍경 사진이. 그 풍경 사진 한번 보아볼게요. 저도 아까 찍었던 거, 요 도로 찍었던 거거든요. 도로 찍은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오면 규격이 나와요. 사진 크기를 얘가 조절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이나 인스타그램 4:5나 4:3이나 옆으로 쭉 밀면 뭐 5:3, 2:3, 9:16, 16:9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현재 그냥 3:4로 해서 이렇게 요 규정으로 갈게요. 3:4로. 아니면 인스타를 하고 있으면 정사각형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사각형도 가능합니다. 정사각형. 저는 일단은 3:4로 한번 해볼게요. 자, 3:4로 하고 밑에 하단에 메뉴가 4개가 있는데, X는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상하 반전. 뭔 얘기 아시겠죠? 상하 반전.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 이건 회전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필요시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지 크기가 결정 났으면, 오른쪽 V, 파란색 V 터치. 자, 파란색 V 터치했더니 맨 처음 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맨 처음 게. 예? 겁나 빠르죠? 광고 뜨죠, 일단. 광고 한번 뜨고 갈 거예요. 근데 광고가 길지는 않아요. 예. 자, 첫 번째 게 페인팅 V1에 셀피 A1 있죠? 셀피 A1. 셀피 A1 있고, 옆으로 하나씩 선택해보세요, 하나씩. 옆으로 가면서 선생님 열린 거를 다 한번 하나씩 눌러보세요. 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셀피 2개 있고 피플 있어요. 피플 하나씩 눌러보면 AI가 약간 색깔을 바꿔주는데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 쭉 옆으로 밀어보면 선생님 선택된 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빠르죠? 바뀌는 것도 엄청 빠릅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와이파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면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플라워, 꽃을 찍었다면 플라워로 하시면 좋겠죠? 플라워. 그 다음에 풍경이면 여기 씬 있죠? 풍경이면 씬 요거. 이걸로 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려놓고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그림 그려도 괜찮겠죠? 어반 스케치도 여러 개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자,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상태로.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V, 요거들은 또 광고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광고 안 나와요. 이렇게 나면 광고가 나올 거예요. 광고 한번 보시고 이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갤러리에 바로 저장이 돼요. 저장. 그러면 이 상태 광고 끝나면 벌써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공유를 하셔도 되지만 빠져나가셔도 일단 갤러리 어디에 있는지 가보셔야 되잖아. 자, 빠져나오셔서 갤러리 터치. 그러면 아까 저처럼 퀸이 페인트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하면 맨 앞에 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앨범으로 하게 되면 퀸이 페인트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퀸이 페인터 있죠? 따로 없고 그냥 세개 항목으로. 최근 항목 말고 앨범 눌렀을 때, 앨범 하단에 앨범 눌렀을 때. 그래도 세개 항목으로. 그러면 앨범이 안 나오면 선생님들이 앨범을 모두 보기 안 해놔서 그래요. 앨범 보기를 오른쪽 상단에 모두 보기 앨범 보기를 안 해놔서 그래요. 아 있다. 있어요. 네. 네, 모두 보기를 눌러놔야지만 앨범이 다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럼 큐니 페인트라는 게 앨범 폴더가 있죠? 자, 그럼 눌러보면 지금 만든 게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큐니 페인트가 자동으로 앨범의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큐니 페인트에서 만들었던 모든 사진들은 여기로 저장이 된다. 예, 여기로 저장이 된다. 자, 저장됐죠? 그럼 요게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 하트를 눌러주면 요거 누르면 즐겨찾기가 되는 거예요. 즐겨찾기. 그러면 하트 눌러주면 이 즐겨찾기는 어디서 찾는다? 자, 나가 보시면 자, 갤러리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이나 여기 메뉴 앨범 스토리 메뉴 있죠? 이 메뉴를 누르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예, 여기 이거 누르시면 내가 즐겨찾기 했던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앨범의 큐니 페인트 이렇게. 자,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 돼서 쉬는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한번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른 앱으로 만드는 걸 또 해볼 거니까 스퀘어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쉬는 시간 만들어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큐니 페인트를 통해서 수차를 해서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아주 쉽게 터치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스타일대로 터치하시면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사진에 이제 캘리를 넣을 거예요. 캘리 글씨를 바뀐 사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글씨를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이 있으면 명언도 넣어주면 좋긴 하지만 얘가 알아서 다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 거를 이제 우리는 뭐 쓸 거냐? 큐니 페인트 했고 이번에는 감성공장이라는 앱을 설치할 거예요. 선생님 펀더 안에 감성공장. 자, 감성공장을 설치하시게 되면 자, 이것도 어디에 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감성공장으로 설치하시면 돼요. 감성공장으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감성공장을 가볼게요. 감성공장을 가시면 이렇게 까만색 바탕에 달 요게 있습니다. 요걸 설치하시면 돼요. 감성공장 요걸 설치하시면 돼요. 요걸 아마 진짜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오히려 진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까만 바탕에 이거 있는 거 이걸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앱들이 큐니 페인트도 그렇고 감성공장도 그렇고 앱이 무겁질 않아서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예, 무료 앱이고 그 다음에 감성공장도 무료였다가 이제 사용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구독료를 받아요. 월 구독료. 그래 광고가 뜹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광고가 뜨는데 광고가 뜰만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아까 큐니 페인트는 일회성 구매였지만 여기는 월 구독료에서 월 1,900원을 냅니다. 그게 비싸지는 않아요. 자, 설치됐으면 열기 한번 해볼게요. 열기. 자, 열기 했어요. 자, 열기. 자, 요게 이제 기본 메뉴가 열기 하면 바로 만들기 메뉴로 가 있는 거예요. 만들기 메뉴. 하단에 만들기. 홈을 한번 눌러볼게요. 홈을 누르면 이게 감성공장에서 만든 요런 이미지들을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올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자, 만들기 다시 누르고 자,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이고 자,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한번 눌러볼게요. 톱니바퀴 누르면 특별한 건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세팅 다 되어 있는 상태고 프리미엄 구독하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면 월 1,900원이라 뜨고 광고가 없이 쓸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다. 내가 만든 거를.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이제 내가 이미지를 팔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적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구독이 있다. 자, 이제 빠져나갈게요. 요 메인으로 이제 다시 올게요. 여기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캘리그라피만 있었어요. 캘리그라피. 이 텍스트가 없었어요. 텍스트가 없었는데 요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그러면 캘리그라피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왼쪽은 배경사진 선택이 있고 오른쪽은 캘리그라피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경사진 선택을 해볼 건데 아까 우리 퀸이페인트에서 만든 걸 먼저 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경사진 선택 플러스 여기 플러스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있는 거예요. 여름, 봄, 꽃, 종이, 하늘 옆으로 쭉 밀면 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는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쭉 한번 올려보시면 뭐 멋있는 이미지들이 있다 오면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요걸 하나 선택해 볼게요. 저는 요거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배경사진 선택이 됐다고 이렇게 딱 사각 박스 안에 딱 들어옵니다. 선생님들 들어왔나요? 자 들어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글씨를 넣을 거야. 글씨는 오른쪽이죠. 캘리그라피 선택. 자 캘리그라피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터치.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멋진 글씨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있어.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얼마 없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엄청 많아졌어요. 쭉 올려보면 진짜 많아요. 자 이걸 보니 주변에 캘리글씨 잘 쓰는 사람, 붓글씨 잘 쓰시는 분 혹시 생각나지 않아요? 그분들 사진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얀 글씨 조화지에 뭐 한지에다가 글씨를 쓴 걸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밝은색 바탕에 검정 글씨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글씨 카테고리별로도 되어 있는데 선생님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응원과 격려 쪽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많이 글씨가 있는데 좀 진한 글씨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요거 하나 선택해 볼게요. 저는 자 이렇게 딱 어땠더니 여기 딱 들어왔죠. 자 그랬더니 하단에 아까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합성하기 생겼죠. 합성하기. 자 이번에 이제 합성하기 뭐냐, 배경사진과 이 글씨를 합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합성하기 터치. 자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들어왔죠. 자 근데 글씨가 작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선생님들 손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당한 크기로 보이는 위치에다가 잘 보이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터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세로 사진이 되고 아니면 밑에도 놔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이미지를 길게 다 쓸 거야 하면 다 쓰셔도 되고 이미지는 나는 좀 자르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를 터치한 상태에서 여기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를 딱 누르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크기로 이렇게 쭉 가져가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렇게 자르기 해서 딱 누르면 요 크기가 왔죠. 그럼 이제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 글씨를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잘랐으니까. 요렇게 놓으시면 자 배경과 글씨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하단에 보니까 메뉴가 있죠. 몇 가지가. 글씨도 자르기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우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밑에 보니까 컵하고 켈리안이라는 글씨가 있어. 요게 나는 좀 거실려. 좀 그러면 지우개로 선택해서 선생님이 지우셔도 돼. 요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글씨만 지웠어요. 그럼 그 지우개 이렇게 V 누르고 자 밑에 원본이라고 있고 검정이 있죠. 검정. 그럼 검정은 이 검정 글씨 그대로예요. 근데 하향을 누르면 글씨가 하얀색으로 바뀌어. 예. 그 다음에 컬러도 줄 수 있어요. 여기 컬러를 누르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걸 선택을 해서 완료 누르면 글씨 색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반전은 뭐냐면 이 사각 박스가 종이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 종이가 보이는 거야. 종이가 보이고 글씨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방금 아까 지웠기 때문에 이 지운 것도 같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검정 글씨로 가볼게요. 반전은 끄고 검정 글씨로 가져가서 이게 마음에 든다. 자,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 상단에 V 있죠, V. V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광고가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광고가 한번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오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버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플레이 버튼 있죠? 요거를 이제 끝났어요. 여기 나타나면 요거 클릭하시면 X가 나옵니다. 그 X 누르면 광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감성공장의 작품 올리기, 그 홈 버튼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내가 올리고 싶다. 그럼 이걸 누르시면 되는 거고, 공유하기는 누르시면 카톡, 문자, 메일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에 처음 화면으로 누르면 처음 화면, 우리가 아까 만들기 화면이었던 그 화면으로 갑니다. 자, 우리 처음 화면으로 가고, 자, 화면을 이 감성공장을 빠져나와서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갤러리에 어떤 폴더로 이 감성공장 지금 이 만든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까? 갤러리에 가보면, 무슨 폴더가,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됐냐면, 켈리 팩토리. 예, 생성됐죠? 켈리 팩토리. 이거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선생님들이 처음 만들었으니까 하나가 있겠죠? 하나. 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금방 만들었죠? 배경 사진에다가, 켈리 글씨까지도 이렇게 넣어서, 내가 멋진 이런 글씨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에다가 갤러리로 왔으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연필을 눌러서 선생님이 이름을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텍스트 입력 넣어도 되겠죠? 연필 눌러서 텍스트 입력하는 거, 요건 하실 수 있겠죠? 텍스트 입력하는 거, 글씨 넣어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여기에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갤러리에서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요 갤러리는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한번 더 조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도전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했으면 공유하기 눌러서 우리 톡방에 올리셔도 되겠죠? 예, 공유하기 눌러서 우리 톡방에 자, 떠라. 이렇게 누르시면 톡방에 올라가겠죠? 지금 만든 게, 자, 이렇게 만드신 게 올라갑니다. 글씨를 바꾸신 분도 계시고, 이미지를 다른 걸로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자, 이렇게 예쁘게, 이제 해보다 보면, 이미지보다 글씨가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에 내가 글씨를 갖다 넣어서 좀 키운다든지, 요렇게 해주시면 훨씬 낫겠죠? 예, 요런 느낌. 요런 거는 또 아주, 센스 있게 딱 옆에 해주셨잖아요. 요런 이미지는 다 들어갈 필요 없고 한쪽 구팅에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겠죠. 요런 이미지 센스.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것도 글씨를 살짝 이렇게 너무 크지 않아도 멋진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예. 이렇게 어려운 앱이 아니에요. 어려운 앱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와, 여름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내가 아까 수채화로 만든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거야. 내가 만든 거. 그럼 어디로 한다? 아까 배경사진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자, 배경사진 선택 다시 클릭. 그러면 상단에 갤러리에서 선택 있죠? 갤러리에서 선택. 이걸 클릭을 해볼 거야. 갤러리에서 선택. 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갤러리에서 선택.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까 수채화로 만든 이미지들이 여기 쫙 떠요. 그죠? 그럼 이거 클릭을 하시면 불러오겠죠? 이렇게 딱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캘리그를 다른 걸로 글씨를 바꿔보시는 거야. 이번에는 명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명언. 자, 이렇게 명언으로 해서 살짝 이비가 끝이고 나면 한송이 꽃이 피겠지. 요거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 배경 색상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하기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글씨가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글씨가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흰색이 잘 보이면 흰색으로 바꾸셔도 되고, 검정색이 잘 보이면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 컬러가 좋으면 컬러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잘 보이겠죠? 네,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어떻게 저장할 때 뭐예요? 오른쪽 상단에 V.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수채화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캘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잘 되시죠? 예. 우리 선생님 잘 되시죠? 뒤에 선생님들. 아, 배경 사진 있잖아요. 예, 예, 예. 내 갤러리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갤러리가 안 나와요. 여기 눌렀을 때 여기 상단에 갤러리. 그거 어디로 들어가요? 아, 예. 자, 여기 이 화면. 이 만들기 화면. 가운데 만들기 화면에서 이 배경 사진 여기를 터치. 그래서 갤러리에서 선택. 되시나요? 네. 우리 뒤에 선생님 계세요? 자, 갤러리. 자, 갤러리 선택. 그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이게 선택을 하고 합성하기 누르면 글씨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 V를 누르게 되면 저장하겠죠? 광고가 한번 보여집니다. 광고가. 시세 조회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기다렸다가 아까 플레이 버튼 이렇게 나오면 하시면 돼요. 2017년에 출고를 해서 이렇게 광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화면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이 화면까지 저장됐어요. 어때요? 쉽죠? 자, 선생님이 만든 수채화 그림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로 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되겠죠? 네.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되겠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요거 찍은 사진이신가요, 이거? 타이어 있는 거? 이뻐요. 예? 아, 그래요? 그죠? 요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김혜란 선생님도, 참말로 좋네. 예, 그쵸. 진짜 좋네요. 이 팬더. 자, 그냥 사진으로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수채화로 만드니까 훨씬 더 귀엽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여행 갔을 때, 풍경사진 찍었을 때, 요런 거 이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친구 사진, 단체 사진 찍었을 때, 거기다가 수채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단에다가 우리 친구들 우정에 관련된 글자를 하나 넣어주시고, 우리 톡방에다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내주시면 좋아하겠죠? 예, 다들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요런 그림도 그냥 건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밋밋했을 거예요. 근데 수채화로 바꿔놓으니까 뭔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요렇게 해서 두 가지를 앱을 활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예, 두 가지 앱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사각형 요 앱을 선생님이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할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하셔도 되고 직사각형을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공유하기를 이렇게 누르셨구나. 이렇게. 예.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예, 좋습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약간 끼울기 이렇게 찍어도 뭔가 운치 있잖아요. 예,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꼭 뭐 잘못 찍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운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감성공장에서 캘리그라피 글씨로 내가 찍은 이미지에다가 캘리그라피 감성공장에서 주는 글씨를 내가 갖다 썼어요. 그죠? 그러면 이 캘리그래피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갤러리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붓글씨 잘 쓰시는 분이 글 썼어. 아니면 캘리그래피 전시회 같은 데 갔어.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이쁜 글씨 많잖아요. 그럼 그걸 사진을 다 찍어서 선생님이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친구들이 지인들이 썼던 글씨가 있으면 이렇게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 이런 거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사진 잘 불러오겠죠. 이게 크로마키로 형태로 글씨를 딱 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글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까 만드는 거에서 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걸 불러와서 이제 이걸 불러오게 되면 화면이 안 바뀌네. 얘가 바뀌었다. 자, 얘를 불러왔어요. 이거에다가 얘를 합성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글씨 넣어왔죠. 근데 이 지저분한 게 따라오죠. 이런 게 이렇게 하얀 바탕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따라옵니다. 그럼 아까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지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잘 안 됐을 때는 안 지워질 때는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 다시 메인 화면에서 우리는 이제 아까 했던 게 지금 했던 게 캘리그라피 여기서만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내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명언 글씨나 아니면 다른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요거예요. 요걸 터치해 볼게요. 텍스트 터치. 자, 그랬더니 아까랑 좀 다르게 됐어요. 화면이 배경사진 선택하는 거 있고 아래 텍스트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바뀌었죠?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배경사진을 선생님이 만든 수채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눌러보면 아까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갤러리에서 수채화로 만든 걸 훨씬 낫겠죠. 수채화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수채화로 불러와고 여기에다가 나는 글씨를 넣을 거야.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터치하여 문구를 입력하세요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요 기능은 우리 갤러리의 포토 에디터 연필을 눌렀을 때 포토 에디터에 갔을 때 거기에 이모티콘 있는 곳에 터치하시면 글씨 있는 텍스트 넣는 게 있어요. 기능이 그 기능과 거의 똑같아요. 요게 자, 이렇게 돼서 터치하여 문구를 입력하세요 해서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칠판이 하나 생겼어요. 문구를 넣어주는 칠판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디 좋은 문구 명언이 있어. 그 명언을 여기다 선생님 키보드로 넣으시면 되죠. 예, 그 넣어서 넣게 되면 이제 그 글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쓰면 되겠죠. 뭐 이런 글씨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지워져 버렸네. 자, 여기다가 선생님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뭐 네 자신을 알라 이거 있죠?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글씨가 이제 썼으면 여기 문구 입력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V를 딱 누르면 하단에 이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6가지 메뉴, 크기 조절하는 메뉴,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아까는 손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그게 터치가 안 되고 이걸로 돼요. 이걸로 됩니다. 이걸로 슬라이드 바로 되고요. 글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글꼴 누르면 폰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 폰트는 무료 폰트예요. 그래서 폰트 전체 보기 누르면 많은 게 있는데 이게 화살표 있는 게 요걸 누르면 이제 내 폰트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폰트가 마음에 드시는 걸 이렇게 보시고 쭉 올려보면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폰트 다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이쁜 글씨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그 폰트로 얘가 딱 바뀝니다. 알아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색상 눌러서 흰색보다 나는 검정색 할래? 아니면 나는 다른 색깔 할래?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검정색으로. 자, 됐고 이제 정렬과 간격은 2줄 이상 쓸 때 간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렬과 간격을 누르면
자, 회전이 되고요. 자, 좌로 정렬, 가운데 정렬, 우로 정렬. 이게 가능해요. 그럼 가운데 정렬 하셔도 되고, 회전은 요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 0은 0에 있을 때가 가장 센터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격, 자간 간격도 내가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간도 늘릴 수가 있어요. 행간은 2줄 이상 썼을 때, 예, 요게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테두리 뭐예요? 요 글씨 테두리에 흰색으로 해서 테두리를 굵게 넣으면 흰색 글씨 테두리 나오겠죠? 예, 요게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림자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림자도 이렇게 뿌연 이런 그림자, 색상 이런 글씨를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껍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테두리 바꿨으면 V. 마지막에 배경인데 글씨에 배경을 넣어주는 건데 이건 크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요건 그래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선생님 터치해서 이렇게 이동은 가능해요. 이동은 가능한데 손으로 아까처럼 늘려서 크기는 조절이 안 돼요. 이동은 가능하지만 크기 조절은 하단에 크기 슬라이드 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저장 V. 자, 만들었으면 오른쪽 상단에 V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 한번 보고, 예? 예, 고기 굽는 게 나옵니다. 기계 좋네요. 자, 그 밑에 그런 그게 없어요? 감성 공장에서? 아이폰에서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밑에 메뉴가 틀린가 봐요, 그러면. 네, 맞아, 메뉴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서 갤러리에 저장이 됐고, 자, 감성공장에 한번 가보시면, 갤러리 가보시면, 캘리그라피 폴더에, 앨범 폴더에 지금 만든 게 이렇게 저장됐겠죠? 자,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데, 자, 한번 이번에는, 텍스트 입력해서, 배경사진을 다른 걸로 바꿔보고, 하늘로 하나 바꿔보고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입력할 때, 터치에 눌렀더니, 여기 2개 있죠? 감성글과 성경이 있어요. 감성글을 누르면, 이런 감성글이 쫙 만들어져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가고, 그 다음에, 성경 아주 진짜 좋아요. 뭐냐면, 딱 누르면, 구약, 신약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책, 여기 마태복음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성경이 아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예,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마태복음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1장 1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겠죠? 아니면 1장 10절 나오겠죠? 예, 아니면 10장 10절 10장 1절 요렇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클릭을 딱 하시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크기를 키우면 줄간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줄간이, 뭔 얘기 아시겠죠? 줄간이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크기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폰트, 원하시는 폰트로 전체 폰트 눌러서 예쁜 글씨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마음에 드는 걸로. 카페24 눌러볼까요? 카페24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글씨 눌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너무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편집을 하셔도 돼요.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누르면 바뀌죠. 이렇게 바뀐 상태로 눌러 놓으시면 문구 입력 V 누르고 이렇게 바뀌었죠. 글씨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간격, 자간, 그 다음에 줄간, 행간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해주고, 글씨가 검정게 낫겠네요. 검정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규절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모님이 매일 아침 카톡으로 성경 이 카드를 보내주시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일일이 하나씩 구약 신약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해서 V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광고는 한번 지나가고 자 이렇게 눌렀어요. 자 어때요? 이제 글씨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평범하게 그냥 근데 앱도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금액을 내가 구매를 해도 유료로 해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 개를 더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텍스트로도 한번 글씨 넣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들어서 한번 톡방에 한번 올리고 계시군요. 예. 한 번 더 올려보세요. 지금 만든 거를.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네. 이런 게 있는지 참 신세계죠?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의 어떤 그 감각적인 감성들이 나와요. 예, 이런 게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의 감성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집 이렇게 했을 때 글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쓸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런 거. 네. 이거 수업하는 우리 모습이네요. 예, 오늘을 즐겨라. 예, 좋습니다. 제가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이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일반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것도 괜찮네요. 벽돌에다가 글씨 넣는 거. 그다음에 이런, 하늘 구름에 이렇게 하얀 글씨 살짝, 넣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모르던 친구들은 아마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알려달라고. 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느려도 괜찮아. 맞아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딱딱 잘 찍어서 왔죠. 네, 아주 잘 찍어놨어요.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 배운 게 아까 이제 첫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에 있는 모드들 어떤 것들로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퀴니 페인트하고 이렇게 감성 공장 요거를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좀 있을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하시다 보면 블로그에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는 사진이 필요하죠. 예. 근데 밋밋한 그냥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보정을 잘 못한다 그러면 수채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리시면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채화에 들어갔던 글씨를 갬성공장에서 캘리그라피로 합성을 시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 명언 글씨를 블로그에 글씨 쓸 때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눈에 띄잖아요. 그죠? 한 번씩 더 보게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진은 일단 많이 찍으셔야 돼요. 사진은 어떻게든지 많이 찍어주시고, 뭐 스마트폰 진짜 그야말로 하루 종일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내 옆에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진짜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있는 그런 게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네요. 이렇게 멋진 그 사진에 요런 것들을 넣어서 폰트가 되게 이쁘니까 캘리가 아니어도
훨씬 돋보이는 것 같아요. 요런 지금 우리 강혜은님 올리신 거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해서 저 사진에 올린 게 저게 카드 뉴스인 거죠? 그쵸, 이게 카드뉴스예요. 이게 카드뉴스. 우리가 이제 카드뉴스 하는데 뭐 저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포스터고 이제 포스터로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과 같이 글씨를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이제 카드뉴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앱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뭐 감성공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퀴니페인트는 이제 수채화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 만들 수 있는 앱들이 좀 보여드리면 글그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큐카드뉴스라는 경기도에서 만든 게 있고요. 서울인가? 이렇게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글씨팡팡이라는 것도 있고 켈리랑 그 다음에 오큐 애니메이션의 글씨가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감성공장 퀴니페인트 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로지 갤럭시 폰에서만 되는 영상인데 글씨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시 낭송하면서 이렇게 글씨 쭉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슬라이드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게 선생님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퀴니페인트와 감성공장이어서 요걸 해드린 거고 이제 미리 캔버스하고 캔버를 쓰시면 요런 걸 쓰셔도 진짜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뭐냐면 미리 캔버스 들어가 보면 템플릿들이 선생님 원하시는 템플릿들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카드뉴스 딱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선생님이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터치해서 요 글씨만 선생님이 바꾸시는 거야. 예, 이렇게 글씨만 바꿔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누르면 딱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저건가 봐요. 이거는 돈 내는 거네. 예, 왕관은 돈 내는 거예요. 왕관 없는 거 여기 있다. 왕관 없는 거 이런 거 이거 눌러보면 자,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누르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뭐 이건 이렇게 건너뛰기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터치하시게 되면 여기만 글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글씨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폰트도 바꿀 수 있고 폰트 바꿔지죠. 터치해서 여기 들어가서 글씨를 이제 일일이 하나씩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글씨를 글씨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저장하시면 업로드 하시게 되면 저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요소도 이런 거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텍스트 글씨 넣어줄 수 있고 사진도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 거라 감성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어울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시간이 넉넉하면 같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해보시면 좋긴 한데 일단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뭘 할 거냐면 글그램이라는 걸 할 거예요. 글그램. 아까 우리 글그램이 하나 있었죠? 글그램. 요거는 이제 할 이유가 뭐냐면 요걸로 이제 글씨를 넣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긴 한데 우리는 그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글그램은 이 안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아까 우리 감성공장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 다운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글그램에서는 그 제공되는 이미지를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다운이 돼요. 다운이.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요거. 글그램을 설치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시고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글그램을 설치하시면 돼요. 글그램. 요거 설치하시면 이렇게 연필 모양 요게 나옵니다. 연필 모양. 요걸 설치해 보세요. 요거를 설치해 보세요. 얘는 만들 때마다 뭐 광고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인 화면에 이렇게 광고가 아예 떠 있어요. 요게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요게 글그램 설치하시면 여기에 들어오시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요게 메인 화면.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것도 이렇게 무거운 앱은 아니에요. 요것도 가볍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감성 공장보다는 내가 일일이 다 편집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거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조금 더 손을 써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설치하셨나요? 자,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성공장에서 있는 이미지 갖다가 이렇게 글씨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 일일이 타이핑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선생님들이 직접 타이핑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서 어디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자, 이거 할 수 있는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치됐죠? 네. 자, 됐습니다. 그럼 요 화면이 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 왼쪽에 삼선이 있는데 삼선은 크게 뭐 문제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앱에 대한 설명.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하단에 글쓰기에 4가지 메뉴가 있어요. 4가지 메뉴. 자, 아름다운 배경 사진의 글쓰기가 있고 컬러 배경의 글쓰기가 있고 내 사진의 글쓰기. 그럼 뭐예요? 내 사진의 글쓰기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겠죠? 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메뉴 자체가 아예. 그 다음에 컬러 배경은 이렇게 단색 배경만 있는 거예요. 눌러보면 단색 배경만 있어요.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색 배경만 있는 거예요. 어떤 무늬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아름다운 배경사진은 뭐냐? 아까 우리 감성공장에서 배경사진 선택할 때 배경 있죠?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누르면 이 배경사진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인기 있는 사진을 위로 보여주고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사진을 보여주고 쭉 올리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태그가 엄청 많죠. 여기를 하나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여름을 선택하시면 여름 사진이 쫙 나와. 여름에 관련된 사진만 여기 쭉 나옵니다. 자, 예쁜 사진이 되게 많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 거야. 꽃 사진만 모아서 영상 편집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길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음에 드시는 이렇게 사진이 있어.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거를 1대1로 가져갈 거냐 4대5로 가져갈 거냐 5대4로 가져갈 거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을 거냐. 예,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딱 클릭하게 되면 저장했대요. 얘 갤러리에 글그램이란 폴더 안에 요런 파일명으로 저장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닫으면 요 그림은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이 된 거야. 그러면 감성공장에서 이걸 불러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을 선생님이 쑥 올려서 예쁜 사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다운로드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해서 다양한 사진들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별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1대1이든 4대5든 5대4든 사용자 크기든 원하시는 크기들 16대9도 가능하고요. 뭐 1대1 원본 비율도 가능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시는 크기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이거 어디에 있다? 갤러리에 가보면 글그램이라는 폴더 글그램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 자, 글그램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앨범 폴더에 글그램 있죠. 저는 이제 미리 받아놓은 게 이렇게 꽃사진들을 받아놨어요. 꽃사진들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거의 가로 사진만 받아놨습니다. 어때요? 되게 이쁘죠? 네, 엄청 이쁜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그램에 선생님이 들어가셨다가 태그별로 선생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빠져나갔다 꽃이다. 그럼 꽃을 한번 선택해볼게요. 찾아볼게요. 꽃을 딱 누르면 꽃에 관련된 이미지가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쫙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서 이걸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야. 너무 이쁘죠? 진짜 이거는 유명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들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거 다 무료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다운로드 받아서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이걸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영상 편집할 때나 우리가 블로그 글 쓸 때나 인스타 글 쓸 때 이걸 때 선생님이 이거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요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 그 다음에 수채화로 만들었던 사진들
요런 걸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아주 빠르게. 아주 그냥 사진만 선택하면 그냥 바로 그냥 얘가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 편집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냐면 과제 이거는 이런 여기 있는 카테고리별로 선생님이 한 사진을 한 10장씩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카테고리별로 10장에서 30장 정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많습니다. 동물들 모아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요거 사용법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빠르게 영상 편집하는 거는 다음 주에 수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원래 오늘까지 원래 글그램까지 맞추려고 했던데 요 글그램 하는 거는 다음 주에 같이 해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엄청 많죠. 이 사진들 이쁜 사진들 되게 많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감성공장에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채화로 쓰셔도 되고 여기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너무 이쁘니까 이걸 수채화로 쓰셔도 되는 거야. 묻는 게 아시겠죠? 수채화로 바꾸면 훨씬 이쁘겠죠? 요렇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그램 활용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숙제 뭐 있었죠? 프로 동영상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 예, 요 두 가지 시간 더 되시면 슬로우 모션까지 해보시면 더 좋아요. 슬로우 모션 이렇게까지 해서 만드셔가지고 카톡에 왜냐 숙제를 내는 이유가 과제를 내는 이유가 선생님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잊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문 닫으면 뭐 집에 가서 빨래해야 되지 뭐 밥해야 되지 아이들 챙겨야 되지 뭐 아빠 남편 챙겨야 돼 이러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영상 봐야 되는데 영상 볼 시간도 없어. 이 2시간짜리 영상 보려면 내가 주시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간 나실 때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이 배운 내용들을 참고해서 숙제를 과제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들이 이 궂은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이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